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임진택입니다. 공부 모임인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공부 모임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경희대와 건국대가 같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제목을 받았을 때 교과전형의 교과 선택의 평가, 제목이 좀 어색하죠. 우리 상식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서울대는 정시 모집의 교과 역량평가를 반영했고요. 제가 이 교과 정성평가, 교과 종합평가를 고민했던 지점이 서울대가 정시 모집의 교과 역량평가를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걸 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고민 속에 이제 경희대의 고민이 시작됐고요. 그때가 아마 서울대가 매년 10월 달에 사전에 이렇게 공고하고 있고, 그래서 경희대 입장이라면 정시가 맞을까,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디가 적합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찾은 답이, 그 당시에 제가 지역을 많이 다녀봤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전형을 준비하면서 내신 등급만 따겠다고 생각을 하고 과목과 진로와 적성과 좀 무관한 입사수만 많은 등급 관리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과전형에 반영해야 오히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경희대학교에 지금 벌써 이미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교과 평가, 용어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서류 평가로 갈 거냐, 여러 가지 고민 속에 교과 종합 평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교과 서류 평가를 하면 학생부 종합과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경희대는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 전형 다 와야 된다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용어적으로는 교과 평가가 맞는데 서류 평가라는 이미지를 조금 주기 위해서 교과 정성이냐 교과 종합이냐를 고민하다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서 교과 종합평가라는 이름을 그때 이제 제가 구상을 해서 붙이게 됐고, 대학마다 용어는 좀 다르지만 여러 대학들이 오늘도 발표할 건국대, 동국대 등 하여튼 많은 대학들이 최근에 이 교과 선택을 결국 학생부 종합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교과 선택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문이과 구분, 인문계 자연계열 구분으로 계열별 정량평가를 반영할 때 인문계는 사회, 자연계는 과학, 이렇게 반영해왔던 역사가 어쩌면 여기에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교과 선택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다가 평가라는 용어로 정성평가를 반영한다, 이런 관점으로 발전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 설명 중심으로 사진을 좀 생략하고 데이터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가끔 뵈야 반가운데 너무 자주 뵈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늘 평가 2028 대입전형 입력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 날이라서 대학도 정말 바쁜 날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료 잘 보이죠?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경희대 사례인데요. 저희 2027 기준으로 지역균형 전형이 약 한 12% 정도 되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약 20% 조금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이한 점은 경희대가 지역균형 전형에 교과 전형에 국제 캠퍼스에 신설한 자유전공학부를 무려 158명을 선발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학생들을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열별 특성을 좀 완화시킨 측면은 있고요. 그러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제 캠퍼스는 공학 계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또 경희대가 종합전형의 무전공이라고 하는 전공 자율 선택제의 자유전공을 뽑고 있고요. 점점 확대시켜가고 있습니다. 무전공에도 학생부 종합이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쩌면 가장 적합한 전형이 어쩌면 무전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종합전형과 자유전공은 진로라는 이름 속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설명은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차이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요. 교과전형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만 정성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발 결과입니다. 무전공에 해당되는 것만 좀 보여드리면 교과전형인데요. 서울 캠퍼스, 국제 캠퍼스, 자유. 아무래도 서울 캠퍼스는 로스쿨 진학 준비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요즘 고등학교 준비가 자연계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이 조금 더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경향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 캠퍼스는 63%가 자연계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연계 기준이라는 표현은 뭐 수학과학 이수 단위로 제가 분류를 했고요. 국제 캠퍼스의 경우에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다수가 90% 이상이 아무래도 자연계 이수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전형도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자연계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2028부터 조금 소개드리고 가는데, 이제 정량평가, 여기에 이런 어떤 교과 선택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이 2022가 통합형, 문이과 융합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지만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교과, 선택 과목의 측면도 양쪽의 이중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이제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고 어려운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경희대 입장에서 이제 선택은 권장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그 배경하에 거의 대부분 수능과 학생부의 반영 방식들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의 의미는 학생 스스로 주도적 학습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이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게 교육과정의 선진화 과정이라고 저희는 봤고,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오히려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해 주는 게 좀 어렵지만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교육과정 다양화 또는 이런 선진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그런 선택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좀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미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합사회통합과학 중 상위 한 과목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탐구 과목 2과목 평균을 내서 반영하다가 뭐 많은 대학들이 지금 원래 탐구에 한 과목 반영하기도 하지만 문이과 융합 과정으로 보면 통사 통과를 다 반영할 수도 있는데 수능 최저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반영하기로 했고요. 인문계는 통합사회, 자연계는 통합과학 이렇게 가지는 않았던 이유가 통사 통과 중에 최저를 맞추더라도 저희가 교과전형도 서류평가가 있고 종합전형도 서류평가가 있기 때문에 계열의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서류평가를 통해서 뽑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체제를 쪼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하나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고민이 학생부였는데, 학생부에도 현재까지 교과전형은 국수형 4과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계열 특성에 따라서
쪼갤 거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문이과 통합인데 왜 이렇게 계열별로 나누냐 이런 또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학은 선택 과목을 더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인문계열은 사회, 자연계열은 과학 과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계열별 특성을 존중한다. 문이과 통합으로 세월이 좀 많이 지나면 지금 뭐 2028이 시작되겠지만 수년간 이게 반복되면 아마 계열 특성은 다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인문, 자연 이렇게 부르지도 않을지 모르죠. 그러나 대학은 아시다시피 인문, 자연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열이 나눠져 있는데 그 계열 특성들을 반영해 나가는 것들이 현재는 당연한 거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 이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절이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기초학문인 이 과목들을 어떻게 듣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유전공은 사회과학을 모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 말씀드렸고요. 정시 모집은 반영 비율을 좀 다르게 설정했는데 오늘 이제 입력이 끝났습니다. 전형관리위원회도 다 마쳤고 정시 모집은 다음에 또 언론에 공개되겠지만 자연계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각각 반영 비율을 인문 통합사회는 10, 통합과학은 20 이렇게 해서 비율을 따로따로 반영하는 쪽으로 설계했는데 인문계와 사회계는 통사 통과 중에 상위 성적을 반영하는 쪽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마 아직까지는 공개는 안 된 상황이지만 대교육이 승인만 한다라면 아마 입력된 게 인문사회계는 통사 통과 중에 상위 뭐 이렇게 비중이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학생들 뭐 교차 지원 성격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을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반영하는 쪽으로 설계되었다, 지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장 과목은 이미 발표했고 경희대 발표했더니 여러 비판도 받고 또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수정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는 저희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핵심 과목은 감점, 권장 과목은 가점 이런 용어를 썼더니 정량적으로 점수를 깎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성평가 의미는 맞는데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표현을 사용했는데 좀 오해가 있어서 중요하게 긍정평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긍정평가 이 용어를 바꿨고요. 그러나 하여튼 대학이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대학이 예를 들면 과학의 몇 과목 정도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지원할 때 물리학을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도 괜찮나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겁니다. 뭐 화학공학과 가야 되는데 과학 두 과목만 들으면 된다는데 그럼 화학 안 들어도 되나요? 화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반영하지 않는 대학 입장에서는 권장 과목을 발표하지 않는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택 과목 반영 안 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끊임없이 양산할 거고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공교육에서 이 부분을 지도하기가 어렵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대학이 일단 권장 과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하고요. 이건 입학처에서 한 게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 의견 전부 전수로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권장 과목, 고교와 대학교육과정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은 정확하게 반영하고 평가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대학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평가를 어느 정도 수위로 반영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하고 학생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설계해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봤고요. 그 관점에서 경희대가 좀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좀 파격적이었을 겁니다. 공개되고 나서 여기에 이제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수능에 과학 가산점을 뒀었는데 통합형 수능이 등장하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연계 수학과학을 어떻게 듣게 할까 이 고민 속에 자연계 학생들, 그러니까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2학년과 3학년 과목을 제대로 듣게 하려면 과학교과, 수학교과의 권장 과목, 최소학점, 과목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게 학교교육 정상화에 저희는 기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최초에 발표됐을 때는 3학년 1학기로 뒀다가 좀 과목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고 부담을 좀 낮춘다는 측면도 있고 뭐 그런 걸 고려해서 3학년 2학기까지로 확대했고요. 그래서 융합 선택까지도 또 포함을 시켰고, 그러면 기존의 자연계 학생들은 뭐 거의 다 충족을 하게 될 거고, 오히려 이제 의대나 뭐 이런 쪽에 가는 학생들 중에 사회교과를 다수 들었던 학생들이 또 사회 관련 수능을 준비했던 학생이 통합사회에 집중했던 학생이 만약 이쪽 계열로 자연계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문제들은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수학과 과학의 기초 과목을 충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권장 과목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네, 과목명도 바뀌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은 위와 같이 핵심, 권장 뭐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 학문 단위별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 조금 더 학과별로 좀 나눠지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서 의학계열 같은 경우가 한의학과, 치의학과, 의의 약학이 좀 다른 선택을 했는데 한의와 치의학과는 투 과목들, 그러니까 화투 뭐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꼭 필수적으로 듣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권장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반면에 의의 약학은 핵심, 총 6가 선택 과목을 줄이자라고 했더니 화학, 생명 모두 중요하다라는 입장이라 가지고 총 뭐 4개를 다 반영할 수 없어서 그 중에 3개까지 반영하자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리학에 대한 얘기도 말씀 많이 주시는데 뒤에 나중에 데이터로 보겠지만 권장 과목 정도는 듣지 않아도 과학 기초 관련 과목들 성적이 괜찮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한 가이드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 지도할 때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니까요. 평가적 의미는 뒤에 데이터로 보면 필수적인 건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요. 네, 뭐 반영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야 될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교과 종합평가 30 반영하고요. 2028에는 학교폭력 4호에서 1호로 타 대학들이 수준을 좀 높여놨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1호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말씀 짧게 드리고 가고요. 기존에는 2027까지 사회과학을 모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고요. 등급체계 교과 성적은 이렇게 교과 전형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고 경희대는 특이하게 봉사까지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올해 추가된 부분은 지각조퇴 결과 2회당 결석 1회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2028은 정시 모집까지 다 반영하기 때문에 강화시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교과 종합평가 실질 반영률은 최초 기준으로는 약 20%가 1배수 밖에 있던 학생이 이게 교과 종합평가를 추가하면 그러니까 교과 종합평가 외에 내신만 돌렸을 때는 21%가 최초 기준으로 바뀌고 합격자 기준으로는 10%, 등록자 기준으로는 약 바뀌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은 10%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준이 딱 적정 수준으로 봤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 종합평가에 대한 기대는 과목 선택 평가에 대한 기대는 내신에 그 성적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은 주는 것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한 10 정도 조정하려고 했는데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의 이 교과 종합평가를 하는 목적은 서울대도 발표를 했지만 학업 수행 충실도, 교과 이수 충실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이 지원학과와 전혀 무관하게
맞추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과 이수 충실도를 체크하겠다. 그리고 내신은 좋은데 학교 학업 태도라든지 탐구 활동을 전혀 게을리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실질 반영률을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올해 바뀐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2027학년도부터 기존에는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평가 요소별로 채점을 했고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그리고 지역균형 모두 평가 항목별로 채점을 하되 평가 항목을 총 10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통합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학업 역량을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및 탐구력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묶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총 6개로 줄이게 됩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회 때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대5였다가 6대4로 비율을 좀 바꿨습니다. 정량적인 얘기니까. 실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아마 여기가 이제 가장 관심사일 텐데, 한번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고교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학업 발전 정도라고 했으니까, 내신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 원점수, 평균, 표준편조, 성취도 등, 이런 과목들을 다 따져서 본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학업 기초 과목인 일반 선택 과목을 최소화하고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위주로만 거의 대부분 해서 등급 관리를 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불이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과목 성적에 비해 유독 성적이 낮은 과목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도 태도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요. 성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상승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는 이런 부분들이 성취도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도는 주로 이제 뭐 당연히 세부는 특기사항이 될 텐데 세특의 학업 열의, 주도성과 자발성, 책임감과 적극성이라고 보는데 이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세특 부분에 드러나는 학생을 태도가 좋다라고 보고요. 내신은 좋은데 세특 기록에 수업 참여, 지금 얘기했던 그런 태도적 관점이 잘 보이지 않는 학생은 좋은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탐구력은 세특 기록에 지적 호기심을 갖고 탐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또 교과 수업을 심화 확장하고 뭐 이런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탐구력 평가에 참고하게 되는데 왼쪽에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점수는 그렇게 점수폭은 크지 않습니다. 점수책에는. 그래도 의학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점수 1, 2점이 굉장히 큰 점수이기 때문에 당락을 결정짓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로 역량인데요. 이 부분도 경희대는 일단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아시겠지만 진로 탐색 활동 경험이 세특에 기록되는 이런 문제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교과에 집중하고 그 교과에 충실하면 된다. 뭐 그런 메시지를 내려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배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원학과 관련 과목을 이수했는가, 인문계는 교과별 학과별 인재상이 있는데 교과별 우선순위 이런 걸 보고요. 자연계는 학문 분야별 핵심 권장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수했느냐, 공동교육과정을 전공 관련해서 또 들은 게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요. 위계 이런 것들 좀 지키고 있는지 2027까지는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성취도는 주요 교과 전체가 아니라 그 계열, 그 학과와 관련 과목을 성취도가 어떠한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한 이유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전공 관련 교과목이 뭔지를 보고 그 과목의 성취도가 어떠한지를 살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를 위해서 제가 올해 거 작년 걸 다시 좀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 핵심 과목이 지원자 기준으로 97%가 지원자 기준으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이수를 했고 합격자는 99, 권장 과목은 87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기준으로는 88, 큰 차이는 아닌데요. 그러나 하여튼 핵심 과목은 대부분 듣고 있고
권장 과목은 비율이 좀 낮은 경우도 있는데 치의학과와 한의학과는 보신 바와 같이 물리학 2, 물리학 원을 권장 과목으로 두고는 있지만 합격권에 보면 70%가 남짓되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더라도 합격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너무 민감하게 물리학을 꼭 들어야 된다. 이거보다 과학 관련 기초 과목 성적도 좀 괜찮다라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얘기는 과학 관련 교과 전반적인 성취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딱 그 자체로만 가지고 권장감을 들었냐 안 들었냐 가지고 점수를 깎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상대적으로는 종합전형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지원자 기준으로는 핵심 과목 95, 합격자 97, 권장 과목 지원자 80, 그리고 합격자 80으로 좀 내려가는데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1, 물리2가 39, 합격자 기준으로 28, 권장 과목은 이 정도밖에 듣지 않았는데 합격을 했거든요. 다수는. 그리고 치의학과와 마찬가지로 한의학과 자연은 또 물리학 큰 영향이 없었고요. 또 뭐 필수 과목이었던 건축학의 미적분 그리고 화학과의 확률과 통계 뭐 일부 과목들은 78%, 86%에서도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14% 정도는 듣지 않고도 합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과목도 지원 자격처럼 바로 결격은 아닙니다. 다수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그리는 거지 의도적으로 듣지 않아서 탈락시켰다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경희대가 권장 과목을 발표한 게 자연계 관련 과목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유도한 그런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그렇게 듣게 한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고요. 인문계 이 자료 보셨을 겁니다. 교과별로 우선순위는 존재한다. 국문과는 국어교과가 좋은 학생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보신 바와 같이 국문과, 사학과, 의상학과, 그리고 지리학, 인문 관련 교과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평가위원들 기록을 좀 읽어봤더니 근데 인문계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별로 언급은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PPT 목적으로 이렇게 찾았을 뿐이지 실제 인문계는 국소형의 기초과목 잘 들으면 실제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교과는 좀 들어야 되겠지만 뭐 그런 정도 영향이지 이 관련 교과를 저는 주도성 관점에서는 좋게 보는 2학년이 이렇게 들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영향은 인문계는 확실히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평가자 기록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대교협 자료 한번 봐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 한번 참고해서 읽어봤고요. 쟁점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고에서 심화교과를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듣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할 거냐, 공동교육과정 들으면 좀 유리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엄청 PT에 많이 썼는데 인문계 입장에서 제가 후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대입은 어쨌든 상대평가 과정이기 때문에 평범함은 저는 묻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평범함은 묻힐 수밖에 없고요. 후식이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한 두세 과목 정도의 차별성이라고 그럴까요?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런 차이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일부 좀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이 뭐 비즈니스 영어 듣는다고 영어 실력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마케팅과 광고를 듣는다고 뭐 경영학을 보는 건 아니고 얘가 이 과목을 왜 들었을까에 대한 뭐 이런 식의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세 과목 정도 공동교육과정으로 뭔가를 찾아서 들었다라면 뭐 보충 추가 과목 뭐 이런 것들로 들었다면 일부는 이 후식 개념으로 자기 색깔을 나타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뭐 이런 측면이 있겠고, 자연계에서도 뭐 생명과학 실험이라든지 의학계열 지원자가 이런 과목들을 듣는 것은 뭐 자사고 과목이라서가 아니라 본인의 관심사 정도를 보여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많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두세 과목 정도는 차등을 좀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고요. 교내 미개설은 학교 밖 교육과정, 공동은 학교 내 교육과정.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면 공동교육과정은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판단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학교 내 교육과정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적 의미,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데는 아마도 학교 내 교육과정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공동교육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뭐 진로와 적성 또는 관심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수단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보충적 성격이다라고 보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예를 들면 뭐 경영학 전공자가 경제 관련 과목을 소인수로 들었다라든지 비학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듣고 있고요. 마케팅과 광고, 프로그램 이런 거 듣고 있고 자연계 학생이 물리학, 원투, 화학 이런 과정들을 다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 나누고요.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거기에 대한 뭐 성취도니까요. 인문계 학생인데요. 쭉 한번 보시면 스페인어, 영미 문화 읽기, 영어권 문화, 중국어 회화,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과목을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런 학생들은 인문계이긴 하지만 스스로 이제 주도적 과목 선택을 하는 어문계열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생 그래서 순수 인문 쪽으로는 과목 선택을 잘하는 학생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권장 과목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찾아드는 사례이고요. 자연계 학생인데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그리고 미적, 확통, 화학2, 생명과학2 이 정도 한 대여섯 과목 정도 듣는 학생들이 일반적인 현재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진로 과목 좀 편중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화원, 생명과학원 아까 자료고 기하, 생명과학 실험까지는 들었는데 3학년 때 영어2만 듣고 수학을 피했고요. 수학 과제 탐구하고 사회 뭐 탐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이 좀 적어서 학력에 대한 학업 역량에 대한 판단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일반 선택 과목을 기본적으로 충실히 듣고 그 연장선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좀 이어나가는 정도가 더 바람직하게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뭐 학기제 사례인데 이건 2028은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고 시간이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짧게 마지막 제가 PT를 최근에 이거 만들었는데요. 교과 성적 해석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한번 같이 잠깐 보고 지나가시죠. 예, 학업 성취도입니다. 어떤 학생 뽑고 싶습니까? 경희대 합격자가 평균이 올해가 일반고가 2.0이더라고요. 그래서 2.0으로 한번 제가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원자 1, 2, 3. 지원자 2는 올 2등급. 지원자 1은 성적 하락. 지원자 3은 성적 향상. 아마도 지원자 3을 상대적으로 좋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보다는 올라가면서 성적이 오른 학생을 좀 더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학생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지원자 2는 평균 똑같고 지원자 1은 1등급과 3등급이 좀 섞여 있는 학생. 지원자 3은 1등급이 3개에 2학년 1학기에 5등급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아마 대학 입장에서는 5등급 받은 이 지원자 3이 다른 여러 영역에서 인성적이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성실성에 문제가 없다라면 실수 뭐 이런 과정들 원점수 이런 거 좀 따져봐 가지고 사회로 좀 살펴서 의학 계열에도 가끔 이렇게 4, 5등급 한두 개 섞여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학생들이 실제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평균적 역량보다는 1등급 3개인 학생을 조금 더 대학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원자 3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려워지죠. 딱 어느 학생이 낫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 2등급인 학생인데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로 볼 때 지원자 1은 뭐 보통의 일반고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지원자 2는 원점수도 높고 편차도 좀 적은, 상대적으로 하여튼 절대치로 보면 좀 높은 학생이라고, 지원자 1보다는 높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지원 3은 네, 상대적으로 편차는 좀 크지만 원점수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서 개인적으로 본다라면 지원자 3이 상대적으로 뭐 조금 더 나은 학생으로 보지 않을까라는데, 이거는 이 자체만 놓고 해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모형화 시킨다라면 이런 개념들도 대학은 학업 역량을 해석할 때는 여러 관점에서 등급만 보지는 않고 절대평가에 대한 원점수, 이는 또 평균 표준 편차까지 다 살펴서 특징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학생은 자연계라면 평균적인 2등급보다는 지원자 3에 해당되는, 상대적으로 지원자 1이 그죠? 지원자 수학과학의 상대적 등급이 우수한 지원자 1.5, 1.5인 지원자 1을 더 낮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질문 좀 받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네네. 아까 그 편식형이라고 한 학생이 있었잖아요. 일반 과목 안 듣고 진로 선택 많이 들은 아이. 네, 맞아요. 네. 그 아이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마 우리 교과 종합평가에서는 점수를 좀 낮게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점수가 좀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A를 못 받았죠. 등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등급은 좋으나 네. 이제 과목을 봤더니 이제 좀 이상하다. 그 학생이 이제 전형적인 그 학업 수행 충실도에 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좀 못 받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은 아까 이제 또 질문이 나왔었던 건데요. 이제 우리가 그 입시에서 선택 과목 평가가 되니까 크게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오늘도 언론에도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학교 규모가 작아서 선택 과목이 다양하지 못한 학교들이 굉장히 그게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규모가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개설된 과목 리스트는 대학에 제공이 되는 거고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학교 규모가 작았을 때 그 학생의 어떤 평가에 혹시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고교 학점제가 이제 되면 뭐 절대평가가 따라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은 이미 원점수가 절대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상대 등급이야 뭐 당연히 있는 거고, 오랫동안 저희가 원점수를 봐왔기 때문에 절대평가하고 같이 병행해 왔던 거죠. 대학은 이미 서류평가 단계에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같이 봐왔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등급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소규모 학교에서도 규모가 좀 적을 때 상대평가도 중요하지만 경희대는 그렇습니다. 절대평가에 대한 그 학생의 원점수, 그리고 평균, 편차, 이런 내용들을 좀 따져봐가지고 그 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등급에 비해서 좀 높은 등급, 아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가 그건데 사실은 99점에 4등급 받았던 학생이거든요. 네. 65명밖에 수업을 안 들어서, 작은 농어촌 기숙형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99점인데 4등급 받았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유형, 만약 패턴을 보인다라면 기초학력이 높기 때문에 뭐 일반 학생은 좀 어렵지만 그런 학생들은 사실 불이익이 어느 정도는 상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같이 보면서 그 불이익을 좀 상쇄시켜주는 뭐 그래서 경희대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겠다고 하는 게 원점수, 원점수하고 평균 성적을 좀 반영하겠다라는 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전 질문에서 들어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같은 과목을 듣긴 들었는데 어떤 학생은 온라인 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 즉
등급 미산출 과목으로 듣고 네.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들었어요. 그럼 등급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과목을 듣긴 들었는데 그 경우에 혹시 어떤 평가에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 거기에 다 또 사정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농어촌 학교나 이런 또 뭐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들 입장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사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학교 내에서 듣는 교육과정하고 동일하게 봐야 되는 취지는 저희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려움은 뭐냐면 이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면 학업 역량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치와 상대치가 같이 있으니까 이 점수, 원점수, 이 점수의 등급은 얼마니까 어떤 학생이구나를 판단하기가 좀 쉽고요. 그런데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것은 대체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원점수가 매우 높은 거예요, 지금은. 뭐 거의 90 표준 편차야 뭐 2, 3 나오고 뭐 95점 막 이상 다 나오니까 학력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수를 다 잘 준 거 아니냐. 그런데 대체로 보면 또 소수가 됐거든요. 소수가 또 많이 이수를 하니까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학업 역량보다는 본인이 좀 찾아들려고 했던 자기주도성, 자기주도 선택 뭐 이런 데는 좀 도움이 되는데 학력 평가에서는 완전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동교육 과정을 학교 교육 과정이 있다라면 교육 과정 중심으로 먼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불가능한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동교육 과정으로 선택을 뭐 차선책으로 이제 듣는 게 차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실은 오늘 주제하고 약간 벗어나긴 하는데 기회균형 전형이 서류 70에 교과 30이었는데 서류 100으로 바뀌었다. 네네. 혹시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네, 전혀 의도 없고요. 수시 전형 유형을 4가지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최대 4가지. 네. 근데 경희대가 종합 전형이 두 가지로 쪼개졌잖아요. 면접형하고 서류형으로 쪼개지면서 개수가 5개가 되더라고요. 5개가 돼서 서류형하고 동일하게 해야만 4개가 되니까 서류 100으로 일치시키려고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5개를 4개로 맞출 수밖에 없는 대입제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제일 이 주제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어떤 진로 변경 등으로 과목이나 권장 과목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까 이제 그 지원자하고 합격자의 퍼센트를 보니까 아주 강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물론 모집단위 성격에 따라 다르고 과목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위계를 지키지 않는 이수 형태. 그러니까 이게 또 학생들이 가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또 평가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대학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러니까 진로 변경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측면은 있지만 권장 과목이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맞춰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대 지원하려면 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어느 과를 가려면 이런 것만 풀어야 된다. 안 듣는 학생들은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경쟁률이 20대 1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종합전형이. 네. 그럼 전국의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게 이제 보통의 현상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진로 변경과에서 못 듣는 학생이 있는데 현재에 대한 답은 일단 2가지로 얘기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경희대는 전공 자율 선택지를 계속 늘려갈 겁니다. 자유전공학부를 종합전형에 늘려가서 그 학생들을 저희가 수용하려고 노력해 갈 거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 자격화처럼 강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평가 요소 평가할 때 그 수학과학 관련 과목을 유사 과목, 관련 과목에서 그냥 요만큼 성취도가 나오면 수학과학을 안 들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 관련 과목들이 이수했을 때 일부 안 과목, 예를 들면 수학에 확통 안 된다고 해서 기하하고 미적분 성적이 좋으면 수학 잘하는 거잖아요. 그 대학 들어오면 충분히 확통 공부해도 따라가니까 그런 학생들은 문제 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기조로
평가할 때 이제 평가를 잡아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계 문제는 2028이 좀 더 어려워지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따져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계에는 위계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안 들은 학생들한테 좀 불이익을 주라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 때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평가자들이 완벽하게 그걸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평가하다 보면 우리 고등학교만큼 민감하게 그걸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일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런 위계 단위로 지키기는 저기 보려고는 노력하고 있고요. 2028은 조금 더 그 부분이 선택 과목들이 늘어나면서 좀 어려워진 점, 그 다음에 원투 과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위계가 없어진 거는 맞지만 일반 선택 과목을 좀 충실히 듣고 그리고 진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학업의 기초를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선택을 좀 피하고 진로로만 너무 많이 채워놓으면 진로하고 융합적으로만 채우면 기초를 좀 적게 들은 아쉬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2028이 되더라도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위계는 아니지만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계는 지키는 게 좋은 거고 가능하면 일반 선택을 충실히 듣고 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듣고 그거는 그다음에 듣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그 있는 경희대가 진로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들으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일반 선택 과목을 기본적으로 듣고 그 관심사를 좀 연장해서 이어가서 관련된 것들을 한번 선택해보자라는 의미지 일반 선택 과목 패스하고 진로로 그냥 채워서 등급 관리하라 이 의미는 아니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